안녕하세요. 저희는 주문진 고등학교 기선제압입니다. 저희의 발표 주제는 베트남 전쟁 청소년도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956년부터 1975년까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입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해방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강대국들은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베트남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 전쟁은 초기에 미국과 벌인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초기에는 내전의 성격을 띠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베트남이 무너지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는 도미노 이론이라는 생각에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개입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며 국제적인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파병 요청으로 파병하게 되었는데요. 시기가 저희 나라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한반도 안보 문제 해결과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기대하고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나라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베트남 전쟁에 파병했는데 베트남 전쟁 8년 동안 얻은 군사 원조 수익이 최소 10억 달러에 달하고 또한 군수품 납품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도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 국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념비가 저희 나라 곳곳에 세워질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나 승패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 중 무고하게 학살당한 민간인이나 성폭력 당한 어린아이나 여성 등 전쟁에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전쟁 중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겉면에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제안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계기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발견한 사진 한 장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채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진의 일은 우리 군인들이 저지른 학살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역사인식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교육받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릉시 시민들과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해 베트남 전쟁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물었는데요. 그 결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역사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많은 수의 약자들이 희생당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사죄와 성찰을 통해 평화로 나아가고자 창립한 비영리 평화운동단체인 한배평화재단에 따르면 1960년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기록된 사실만 9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폭리, 폭넛, 마을 학살 사건을 살펴보자면 군인들은 마을 사람들을 한 군데를 모이게 한 후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바로 사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의 여성은 우엔 티탄이라는 베트남 여성이며 시체가 발견됐을 당시에는 옷이 다 벗겨진 나체 상태였고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는 잔혹행위를 숨기고 군인들의 성과 위주로 기사를 내었으며 기사 속에서는 전사자들의 내용과 베트남 전쟁에 이룬 업적에 대하여만 다루었습니다. 그에 반해 해외 언론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 전쟁의 이면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기사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많이 보도되지 않아 저희는 알 방도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발생한 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지만 이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민감한 문제로 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현재 참전군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 정부 사이에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보다 한배평화재단에서 국가 방문, 모금 활동, 피해 민간인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전쟁이고 고엽제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한국군의 피해도 많이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에서도 저희가 알리고자 하는 베트남 전쟁의 피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을 단체로 살해한 양민학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 등 많은 수의 약자들이 희생당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피해받은 약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피해받은 약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국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안 정책에 대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국가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행사항 첫 번째,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은 2018년 4월 모의법정을 하였습니다. 모의재판 속 피고는 대한민국이었고 원고는 베트남 전쟁 피해 민간인 분들이었습니다. 시민평화법정의 판결은 PPT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의재판의 실행으로 베트남 전쟁 피해자분들께 많은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평화법정은 모의법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 측은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여 실제 재판이 열릴 경우 공소시효의 소멸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실행사항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사과와 물질적인 보석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민간이나 정치권 차원의 사과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7 개막식 영상 축사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며 간접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과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실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보상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닌 현재 외적인 상황도 치유되어야 합니다. 실행사항 세 번째로 국정원 베트남 학살 참전군 조사 문건 목록 공개에 관해서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한국군을 조사한 신문조서가 50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정황이 18년 만에 재판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 재판부에서 국정원은 폭리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를 조사해 작성한 문서들을 촬영했고 그 목록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문건 목록은 약 50년이 지난 사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역사적 사실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전군들의 비난, 이에 관련된 사항이 외교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적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안의 한계점을 지적함으로써 더욱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총 5가지의 공공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하였지만 그 속에는 많은 피해자가 있어 국가가 다양한 재단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역사관에서는 치료 및 맞춤 지원 사업, 생활 안전 지원 등을 제공하여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다양한 재단을 홍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정부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통해 피해자 민간인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는 이를 통해 그분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방송이나 기사를 보도하고 강연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EBS 세계의 눈,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중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베트남 전쟁편의 시청률이 4.4%로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실들을 알고 높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인과 베트남 사이에 태어난 라이다이안 분들 중 국적을 원하시는 분들께 국적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며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합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급여를 제공해주고 보육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적을 부여하려면 나라 간의 타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실현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지만 국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에 따라 국가가 현충일 등과 같은 공식 추모일을 지정한 것처럼 베트남 전쟁 당시 참전했던 한국군 전사자와 피해자 민간인 분들을 위한 추모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국가 기념일의 지정으로 인한 불편 등으로 국가 기념일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는 뉴스나 책 등으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기는 한계가 있어 베트남 전쟁을 깊게 알 수 있는 영화와 공익 광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에 따라 영상 매체로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학교 내 혹은 지역 내에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이 베트남 전쟁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강릉시 대학로에서와 온라인으로 강릉시 시민과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02표 중 182표로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팀은 청소년들의 인식 침체 사실을 알고 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내에서 여러 차례 발표를 가졌습니다. 한국사 수업 시간, 사회교내 발표대에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주제로 발표를 실시하며 범위를 확장해 나갔고 이 대회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한라대학교에서 있는 교육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강원도 교육감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에서 가장 가까우신 교육감님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심화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교육감님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 여부를 문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가져보겠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했습니다.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베트남 전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부족의 주제를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죄와 성찰을 통해 평화로 나아가고자 창립된 비영리 평화운동단체인 한배평화재단에 모금을 하였습니다. 교내에서는 모금 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 팀원끼리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금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베트남 전쟁 희생자 및 피해 민간인들을 위한 핀 버튼을 제작하였습니다. 제 교복에 있는 이 도안은 베트남 국가인 영국과 전쟁 속 희생당한 흰색 아오자이를 입은 소녀와 함께 베트남 전쟁 속에서 성폭력 당한 여성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베트남 전쟁 속에서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희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선제 앞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팀도 역사 주제였는데 이 팀도 역사 주제네요. 근데 훨씬 더 무거운 주제를 지금 사회참여 활동으로 연계시키셨어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수치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죠? 가령 우리가 이제 일본에다 자꾸 그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는데 역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가해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그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활동하다가 가장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점들이었어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용이 저희도 이번에 알았듯이 되게 인터넷이나 언론에 많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찾기도 힘들었고 그에 대한 사건들도 저희가 책으로 찾아내고 그럴 정도로 되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다른 심사위원님?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자기 수치를 성찰해서 반성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더구나 이걸 드러내서 만천하에 드러낸다라고 하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사실 그게 이제 한국군도 참전했지만 주되게 이제 미군들이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혹시 미국의 사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미국이 이제 베트남 분들을 학살한 사건이 미라이 학살이라고 이제 미국 분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 피해자분들에게 또 학살을 하고 또 이렇게 강간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응 현재 미국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베트남 어떻게 돕는다든지 뭐 반성을 한다든지. 그 미국 군과 베트남 그 여성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트 다이안들을 미국 군이 지원해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미국 군들이 직접 데려가거나 그들을 지원하는 돈을 마련해주는 등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전혀 거기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살짝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앞서서 먼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요. 어쨌든 참전 용사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 당사자들이 어쨌든 그 나라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조사하시면서 참전 용사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픔들 이 두 개를 좀 희석시킬 수 있을 만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냥 간단하게 누구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공익 광고를 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익 광고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군 전사자와 뿐만 아니라 한국군 참전했던 한국군과 그리고 피해자 민간인 분들을 이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이 그런 아픔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익 광고를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발표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네, 저 끝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50초 남았습니다. 네, 항상 제가 마이크를 잡을 때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 영화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화라는 게 일단 엔터테인먼트의 일종이고 그게 어떤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역사물을 영화로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과연 사실을 고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효과적인 매체고 적합한 매체인지 좀 의문이 들었고 또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또 그 언론에 많이 이게 언론에서 많이 비치게 한다는 그런 것도 정책화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민간 방송사에서 그걸 담당해야 할 내용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영화 귀향이라는 그 영화처럼 그것도 일본 위안부에 대해서 네, 네. 이따가 그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따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심사위원님들께 혹시 못다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심사위원님들께서 이따가 잠시 여기 부스를 좀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거, 사회자가 야밀차게 시간을 끊는 바람에 답변하지 못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들으면서 좀 평화라는 게 되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어요.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라는 생각들도 들었는데 주민진고등학교 기선제압 팀의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발표까지 잘해주신 주문진고등학교 기선제압 모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